왜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거야? 이미 너무 늦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를 버리지 말아줘. 기회를 버린 건 당신이야. 내가 준 모든 시간을 짓밟은 건 당신이었어. 숨이 막혀와. 이제야 당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울타리가 아니야. 내 삶을 돌려받아야 해. 가지마. 이 순간만큼은 내 곁에 있어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떠나야 해. 끝내야 할 시간은 지금이야. 오늘 이야기에서는 평생 남편을 위해 헌신하던 한 아내가 결국 모든 것을 내어준 순간 되려 상상도 못한 배신을 마주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신장을 내어주고도 차가운 말 한마디를 들어야 했던 삶. 그러나 그 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본다면 인간의 욕망과 선택, 그리고 자유를 향한 뜨거운 결단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놓치기 아까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날 수원의 한 병실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간절한 수술이 진행되었고 기적처럼 생명을 이어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술 직후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차가운 선언이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끝내 지옥의 문을 열어버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정희 씨는 올해 62살 경기도 수원에서 평생을 살아온 전업주부였다. 새벽마다 장을 보고 반찬을 손수 준비하며 가족이 식탁 앞에서 웃을 수 있도록 묵묵히 애써온 세월이 길었다. 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동철 씨와의 인연은 오랜 결혼 생활로 이어졌고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 살림과 시댁까지 책임져야 했던 지난 날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항상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남편 곁을 지켜왔다. 동철 씨는 올해 65,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다가 정년 퇴직한 인물이었다. 규칙적인 삶과 안정된 수입으로 겉보기에 부족함 없는 생활을 꾸렸지만 퇴직 후 찾아온 건강 악화는 삶의 균형을 흔들어 놓았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투석 치료가 일상이 되었고 점차 체력이 무너져 내리면서 병실이 두 사람의 또 다른 집처럼 되어버렸다. 매일 병원에서의 시간이 길어졌고 집에서 보내는 날들은 줄어들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잔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희생을 당연시하는 생활 속에서 정희 씨의 마음은 종종 외로움과 허무함으로 가득 차곤 했다. 그러나 병든 남편을 두고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도 없었다. 그래서 침묵으로 감정을 삼켜내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수원 시내의 오래된 아파트는 두 사람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 성장 사진이 가득했고 오래된 소파에는 퇴근 후 잠들던 남편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집은 늘 비어 있는 듯한 공허한 공간이 되어갔다. 이웃들은 두 사람을 늘 모범적인 부부라고 불렀다.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뒤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모두가 아내의 헌신을 칭찬했고 정희 씨가 남편 곁을 떠나지 않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그 부부의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억눌린 감정이 숨겨져 있었는지. 신장을 기증하겠다는 결심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희생이었다. 오랜 고통 속에 있는 남편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두려움보다 컸다.
병실에서 마주한 의료진은 끝없이 위험성을 설명했지만 정희 씨의 마음은 단단했다.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사실 하나만이 가슴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수술 결정에 놀라움과 걱정을 드러냈지만 결국 어머니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 곁에 서 있는 사람이 결국 어머니뿐이구나라는 말을 남기고 그들은 그저 병실 밖에서 초조한 눈빛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렇게 한 가정의 모든 무게는 정희 씨의 어깨 위로 다시 한번 내려앉았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고 누구도 깊은 내면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득한 빛 속에서 정희 씨의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긴 희생의 시간이 또 한 번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던 순간 한때는 간절히 바라던 수술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열릴 것만 같았다. 정희 씨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지만 단지 남편이 숨을 편히 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 생명을 나누어 준 값진 결심이 이제 두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너무도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수술 후 의사들의 축하 인사와 가족들의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차갑게 내뱉어진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고맙다는 말 대신 돌아온 것은 이제 이혼하자라는 선언이었다. 순간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병실 안은 숨조차 막히는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정희 씨의 가슴은 세차게 요동쳤다. 생명을 나누어 주기까지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준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무엇을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빗나간 것인지 답을 찾을 수도 없는 혼란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의 표정은 단호했고 말투에는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다. 수술 전까지 애써 감춰왔던 진심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다. 생명을 이어준 은혜마저도 관계를 지켜내지 못할 만큼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조금이라도 위로의 말이나 미안함이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단호한 이별의 요구뿐이었다. 정희 씨의 귓가에는 수없이 반복되던 가사의 소리, 병실을 오가며 간호하던 발걸음, 수술대 위에서 두려움을 삼키던 순간이 겹쳐지며 쓴 울음으로 번져갔다. 조용히 피어오르던 불안감은 이제 명확한 상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제껏 쌓아온 삶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작은 금이 갈 뿐이라 여겼던 관계는 사실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병실은 여전히 따뜻한 햇살에 잠겨 있었지만 정희 씨의 마음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손끝은 떨리고 가슴은 조여왔으며 아무리 눈을 감아도 두 귀를 울리는 그 한마디가 지워지지 않았다. 오직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희 씨의 귓가에 맴도는 이제 이혼하자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새벽녘 병실의 불빛이 꺼지고 고요가 찾아와도 그 한마디는 가슴 속에서 메아리쳤다.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이려 해도 분노와 배신감은 차갑게 몸을 감싸 안았다. 생명을 내어주며 지켜낸 삶이 어째서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지 억울함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잠시라도 눈을 감으면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밀려왔다.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돌아오던 날, 늦은 밤 피곤한 남편을 위해 국을 끓여놓던 순간, 아이들이 아프면 한밤중에도 달려갔던 기억. 그 모든 시간이 희생으로 쌓였는데 돌아온 건 이별의 통보였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동철 씨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수술 후 회복 중임에도 불구하고 눈빛은 차가웠다. 감정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냉담함 뿐이었다. 그 모습이 정희 씨의 마음을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다. 단순한 오해나 다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결심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희 씨의 내면은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라는 허망함이 고개를 들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체념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 체념조차 눈물로 뒤섞이며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 변해갔다. 병실 밖 복도는 여전히 분주했다. 환자 가족들이 오가며 나누는 작은 웃음소리, 간호사의 발걸음소리, 퇴근길에 전화하는 사람들의 대화. 그 일상적인 풍경이 정희 씨의 귀에는 너무도 멀리 느껴졌다. 자신은 그 속에서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린 듯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갈등은 더 짙어졌다. 모든 걸 바쳤는데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머리를 짓눌렀다. 그 질문에 답할 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현실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을 뿐이었다. 분노와 상실이 뒤섞이며 눈가를 뜨겁게 적셨다. 정희 씨는 병실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창밖 풍경은 평온했지만 마음속 풍경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수술 전날만 해도 두려움 속에서 희망을 붙들었는데 이제는 두려움 대신 배신의 날이 가슴을 갈랐다. 믿음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는 공허함만 남았다.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얹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참은 걸까? 그 물음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병실 공기 속에 흩어졌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이제 삶이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마음속의 혼란은 차츰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다. 충격과 배신감은 여전히 깊게 남아 있었지만 정희 씨의 눈빛 속에 차가운 결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더는 눈물로만 시간을 채우고 싶지 않았다. 희생이 무가치하게 끝날 수 없다는 분노가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 어느 날 병실에 남겨진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펼친 서류 안에는 낯선 이름이 등장했고 재산 분할과 관련된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순간 지난 시간 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의문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남편의 차가운 태도 뒤에는 이미 다른 삶을 준비하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수술의 고통에서 회복되지 않았지만 정신만큼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기가 막히고 허탈했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이 새어나왔다. 짐 싸줄게. 대신 재산 정리는 내가 한다. 마음속에서 단단히 새겨넣은 말이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병원을 나서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다. 낯선 사무실의 공기는 냉철했고 탁자 위에 놓인 법률 서류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변호사의 차분한 설명 속에서 정희 씨는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은 단순히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지난 세월의 희생과 기여를 증명해줄 강력한 무기였다. 그 깨달음은 새로운 힘이 되어 가슴 깊이 번져갔다.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냉철한 판단과 결단이 자리를 차지했다. 더는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원 시내의 풍경은 전과 달리 보였다. 오래 다니던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몸이 떨리지 않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사라졌던 자존심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병실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냉담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표정조차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무너져가는 관계의 마지막 장면을 차분히 지켜보는 관객처럼 마음은 고요했다. 무너진 것은 사랑이었지만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이 순간 정희 씨는 깨달았다. 더는 과거의 희생 속에서만 살지 않겠다고. 남편이 건넨 차가운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문을 열어젖히는 손은 이제 자신의 것이었다. 법적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던 어느 날 병실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평소보다 창백해진 얼굴, 호흡 사이사이 끊어지는 듯한 기척이 심상치 않았다. 차가운 기계음이 더 빨라지며 긴박함을 알렸고 그 순간 동철 씨의 몸은 무너져 내리듯 힘을 잃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환자를 둘러싸고 소란이 일어났지만 정희 씨의 가슴 속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다. 합병증이었다. 수술 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은 차원이 달랐다. 남편의 몸이 점점 식어가는 듯 보이는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하지만 더 잔인했던 것은 그 곁에 함께 있던 내연녀의 태도였다. 순간적인 혼란 속에서 내연녀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차갑게 핸드백을 움켜쥔 채 병실을 벗어나 버렸다. 병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남겨진 것은 무너져가는 남편과 정희 씨의 떨리는 숨결뿐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생명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그 장면은 오히려 가슴속 갈등을 더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인간적인 연민이 꿈틀거렸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독한 배신에 대한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았다. 숨이 가빠오는 남편의 입술이 떨렸다. 눈빛은 다급했고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허공을 더듬었다. 정희 씨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그 떨림은 오랜 세월의 기억을 다시 자극했다. 그러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의 그것과 같지 않았다. 살려야 한다는 본능과 이제는 놓아야 한다는 냉정한 결심이 서로를 찢어내듯 충돌했다. 복도 밖에서는 발걸음 소리와 웅성거림이 잦아들지 않았다. 그러나 병실 안은 오직 심장 박동기의 경고음만이 울려 퍼지며 긴장감을 극대화시켰다. 정희 씨의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히 굳어졌다. 지난 세월의 모든 희생과 배신이 겹쳐지며 마침내 내면 깊은 곳의 결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차갑게 도망친 내연녀의 빈자리가 남편의 손끝에서 선명히 드러났다.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은 현실은 냉정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정희 씨의 내면은 더욱 선명해졌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생사의 갈림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대결이었다. 병실 안 공기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의료진의 분주한 손길 사이에서 한 인간의 삶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곁에 서 있는 정희 씨의 가슴은 찢어질 듯 요동쳤다. 눈앞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호흡을 바라보며 느껴지는 고통은 참혹했지만 그보다 더 깊게 파고드는 것은 배신의 기억이었다. 신장을 내어주던 순간까지도 진심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차갑고 잔인한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울음 속에는 분노와 허탈 그리고 자신을 끝없이 짓눌렀던 지난 세월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아픔은 결국 선택을 강요했다. 여전히 붙잡아야 할까? 아니면 이제 내려놓아야 할까? 그 질문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면을 후벼 팠다.
침대 위에 누운 남편은 가늘게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그 손끝은 허공만을 더듬을 뿐이었다. 내 연녀조차 도망쳐버린 텅 빈 병실에서 남은 이는 정희 씨뿐이었다. 그러나 그 손길을 잡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은 더 이상 쉽지 않았다. 몸을 지탱하기조차 힘든 상태에서 정희 씨는 천천히 한 발 물러섰다. 발걸음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울렸다. 여전히 피와 살을 나눈 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창밖에서는 밤하늘이 내려앉으며 수원의 거리가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그러나 병실 안은 불빛 아래 더욱 잔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살아야만 한다는 의무감과 이제는 놓아야 한다는 결심이 치열하게 충돌하며 내면의 고통은 절정에 달했다. 정희 씨의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한순간이라도 잡아주면 마음은 다시 휘둘릴 것 같았다. 하지만 다시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자신을 내던진 희생의 끝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픈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순간이기도 했다. 눈물 속에서 흘러나온 한 줄기 떨림은 다짐처럼 마음속에 새겨졌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날 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희 씨는 병실 문 앞에 홀로 섰다. 안쪽에서는 여전히 의료진의 목소리와 기계음이 얽혀 긴장된 공기를 내뿜고 있었지만 그 문턱 앞에서 내면의 결심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해야 할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심장이 요동치며 가슴을 조여왔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 세월 동안 무너지고 억눌리며 버텨온 삶이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는 듯했다. 살려야 한다는 본능적인 외침과 놓아야 한다는 냉정한 다짐이 여전히 싸우고 있었지만 그 싸움의 끝에서 스스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되찾겠다. 정희 씨는 병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 차갑게 흔들리는 눈빛을 마주했다. 가늘게 떨리는 손이 여전히 허공을 헤매고 있었지만 그 손을 붙잡아주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내 인생을 돌려받을 시간이야.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남긴 선언이었다. 그 순간 마음속의 결단은 현실이 되었다. 더 이상 희생의 굴레에 묶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뿌리내렸다. 의료진의 긴박한 움직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정희 씨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무너지는 관계와 함께 스스로를 묻어두지 않겠다는 확신이 단단히 자리 잡았다. 결정적인 그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사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 묶여있던 삶의 사슬을 끊어내는 순간이었다. 병실 불빛 아래에서 정희 씨는 마침내 자유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병실 안 긴박했던 소동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잦아들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은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한때 모든 힘을 움켜쥐고 있던 남편은 이제 병상 위에서 무력하게 눈을 감은 채 의지할 곳을 잃었다.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있던 이는 정희 씨였지만 그 손길은 더 이상 따뜻한 연민이 아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감정 속에서 오직 깊은 허무와 결단만이 남아있었다. 남편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내연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곁을 지켜주지 않은 그 모습은 모든 것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다. 외도와 배신, 차가운 말들로 쌓아올린 벽은 끝내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 속에서 홀로 남은 남편은 아무도 불러낼 수 없었다. 정희 씨는 병실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수술실의 차가운 불빛, 남편이 내뱉던 단호한 말, 도망쳐버린 내연녀의 발소리. 모든 장면이 하나로 엮여 가슴을 찢어냈다. 그러나 동시에 또렷한 깨달음이 스며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모든 고통 속에 머물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다. 오랫동안 희생해온 정희 씨의 선택을 들은 이웃과 지인들은 입을 모아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제라도 자유를 찾은 게 다행이다. 평생을 바쳤으니 이제는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따뜻한 위로와 지지가 몰려오자 정희 씨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다. 이번의 눈물은 배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해방을 느끼는 울컥임이었다. 가슴속에 남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겁던 짐이 벗겨지듯 어깨가 가벼워졌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다시 자신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길을 걸을 수 있었다. 한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새로운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병실을 나서던 순간 정희 씨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숨을 내쉬었다. 가슴을 조여오던 무게가 서서히 풀리면서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억눌러온 굴레가 끊어져 나가는 듯했다. 남편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날들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못했다. 이제는 삶의 주인이 다시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다가왔다. 재산 정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냉정하게 진행되었다. 남편이 몰래 준비해 두었던 계획은 이미 힘을 잃었고 결국 유리한 위치에 서 있던 정희 씨가 주도권을 쥐었다. 오랜 희생의 대가로 지켜낸 것은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존심 그리고 자유였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새 출발을 축하한다. 이제라도 삶을 되찾아 다행이다. 그 응원은 외로운 싸움 끝에 얻어낸 결실을 더욱 단단히 지켜주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웃을 수 있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 말은 오래 묵혀두었던 진심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과거의 배신과 눈물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겠지만 그것이 더 이상 발목을 붙잡지는 못했다. 오늘의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아무리 오래 희생해온 삶일지라도 결국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을 붙잡는 용기가 결국 새로운 길을 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과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삶, 그 경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